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별표 3개짜리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의 종류를 5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암기법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중에서 손 다치는 기계, 대표적으로 손 다치는 기계 프레스 전단기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중기였죠. 과부하 방지 장치. 폭발하는 보일러의 안전밸브, 압력용기 안전밸브, 파열판. 보일러는 안전밸브만 들어가고요. 압력용기 안전밸브, 압력용기 파열판 둘 다 들어갔죠. 충돌하는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전기다, 그죠? 방폭구조,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가 해당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 장치,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압력 방출용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압력용기의 안전밸브, 압력용기의 파열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가질 수 되겠죠, 그죠? 그 밖에 절연용 방호구나 활선 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또는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넘어가는데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를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안전관리자의 역할에 안전관리자는 뒤에 보좌, 조언, 지도가 붙었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에 관한 사항이 붙는다 했다, 그죠? 첫 번째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재해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에 적격폭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또는 작업 환경 측정 등 작업 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 방지에 관한 사항 적어도 되고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직접 하는 2가지다 그랬죠, 그죠? 연초에 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회사 내의 규정이죠.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변경한다 그랬죠.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는 암기하기 쉬운 거 위주로 요 중에서 한 4가지 기억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했는데요. 이제는 법이 바뀌면서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를 4가지 적어라.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은요, 첫 번째 정규교육, 두 번째 채용시 교육, 세 번째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네 번째 특별교육, 다섯 번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까지였죠. 자, 여기에서 교육시간 변경되었다, 그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과거에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 시간 요거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서 채용시 교육 먼저 보도록 할게요. 채용시 교육이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제외로 구분되었는데요. 이제 3가지 구분됩니다.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하고요, 일주일 이하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시 교육 1시간 이상, 일용직 동일하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 이상, 하루에 반나절, 오전만 교육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밖의 근로자는 첫날 하루 종일 교육받는다 했죠, 그죠? 그래서 하루 종일이니까 8시간 이상입니다. 다시 볼게요. 채용시 교육. 일용 근로자하고 일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반나절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금 내용 변경시 교육은 일용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받고요.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그죠? 일용직하고 일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교육은 사무직 근로자, 그죠? 분기가 아니라 반기로 바뀌었습니다. 매 분기 3시간 이상이 반기가 되니까 6시간 이상, 시간은 동일하지만 반기로 적으셔야 됩니다. 사무직은 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인데요.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하고 동일하게 반기 6시간 이상.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죠? 2배죠. 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 이렇게 반기로 변경된 거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육입니다.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합니다. 일용직하고 일주일 이하 기간제는 채용 시에 특별히 위험하니까 2배로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2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8시간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제외한 근로자는 첫날 하루 종일 8시간의 2배죠. 16시간 이상 받습니다. 최초 작업 종사 전에 4시간 이상 하고요. 남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합니다. 단기간 작업이나 간헐적 작업은 일용직처럼 2시간 이상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 근로자 대상 교육이죠. 4시간 이상 받는다. 그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네, 별표 3개짜리잖아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를 5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암기할 때요. 공정이 이제 위험한 공정은 화재 폭발이다. 첫 번째 그랬죠. 그래서 화재와 폭발을 일으키는 원유, 석유 정제물, 화약이나 불꽃 제품 해당되고요. 사람은 중독 질식시키는 게 위험하다, 그죠? 중독 질식시키는 농약, 비료인데요. 비료는 복합 비료, 질소질 비료가 해당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재나 폭발 일으키는 1번 원유 정제 처리업, 두 번째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세 번째, 요거는 길기 때문에 뭐 빼도 되고,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폭발하는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독 질식시키는 농약 비료다, 그죠? 자,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 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그래서 질소화합물 및 질소질 비료 제조, 이렇게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복합 비료 및 기타 화학 비료 제조업 중 복합 비료 제조, 역시나 복합 비료 제조로 줄이시고요.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재 제조만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5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에 있는 내용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별표 2개짜리입니다. 화학설비 및 시설 설치 시에 유지해야 하는 안전거리 기준입니다. 괄호를 채우시오 했습니다. 단위 공정시설이나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위험물 저장 탱크가 없을 때는 10m 이상 이격했죠.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위험물 저장 탱크, 위험물 하역 설비 사이. 위험물 저장 탱크가 들어가면요, 반경 2배 더 떨어져서 20m 이상이죠. 세 번째, 위험물 저장 탱크로부터 단위 공정 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역시나 위험물 저장 탱크 들어갔기 때문에요, 저장 탱크 외면에서부터 20m 이상 이격합니다.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으로부터 공정설비, 위험물 저장 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 역시나 위험물 저장 탱크 들어갔기 때문에 사무실 등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이격한다. 자, 그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5가지를 적어라. 별표 3개짜리죠, 그죠? 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요, 회사 내의 규정, 그죠? 첫 번째는 조직과 직무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사람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작업장에 대해서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자, 정상시 조치만 있어서 안 된다, 그죠? 이상시죠?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요. 자, 최근에 추가된 게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까지 6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 5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은, 교류아크 전기 용접기죠.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건 감전이 잘 생길 우려가 있을 때겠죠. 그죠? 첫 번째, 도전체. 도전체는 금속 같은 도전성을 띠는 물체죠. 그래서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그죠? 그래서 줄여서는요,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금속이기 때문에, 감전이 잘 생긴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자, 이렇게 높이 2m 이상의 장소면서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한다는 건 감전으로 짜릿함을 느꼈는데 2m 이상이다 보니까 연이어 2차 추락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줄이면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가 되고요. 세 번째, 이제 물이나 땀이 있으면 그 감전이 잘 되죠.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조금 줄이면 물, 땀 등으로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이렇게 3가지입니다.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 땀 등으로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이렇게 3가지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별표 2개.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성능시험 종류 5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안전모는 뾰족한 물체가 떨어졌을 때 관통해서 안 되죠. 내관통성 시험. 안에 압축 스티로폴이 있어서 떨어질 때의 충격을 안전모가 흡수한다 그랬죠? 충격 흡수성 시험. 물하고 전기 그랬죠. 그죠? 물이 스며들면 전기도 따라 들어오니까요. 내전압성 시험, 내수성 시험.
그 다음에 안 타는 게 아니라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시험 하면 5가지고요. 하나 더 추가하면 턱금 풀림 시험까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다 하면 물하고 전기 빠진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충격 흡수성 시험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네, 여기 참고에 있는 내용도 한번 꼭 보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 별표 2개짜리입니다. 추락 위험 방지 및 작업 발판 설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비계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은 얼마 이상?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루간 틈은 3cm 이하로 한다라고 했죠. 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뭐를 설치합니까?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뭐를 설치할 것?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합니다. 방호망을 설치할 것. 다만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뭐를 착용하게 한다?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그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예, 참고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별표 2개짜리 문제입니다. 60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 앞면 롤러의 지름이 120mm일 때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와 관련 규정에 따른 급정지 거리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롤러의 급정지 거리는 표면 속도가 30 미만일 때는 원주의 3분의 1이죠. 파이 d 곱하기 3분의 1. 속도가 30 이상으로 빠를 때는 파이 d 곱하기 2.5분의 1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현재는 지금 속도가 주어지지 않았죠? 이럴 때는 속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자,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그죠? V는 1000분의 파이 dn입니다. 예, 1000분의 하시고 파이는 계산기 파이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현재 직경이 120mm다라고 했고요. 회전수가 60rpm이다. 예, 지금 60rpm으로 회전한다 나왔다, 그죠? 자, 그래서 회전수에는 60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22.6이고요. 속도에 다니는 미터 퍼 미니트 단위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22.6이니까 속도가 30 미만이죠. 이럴 때 급정지 거리는 파이 d 곱하기 3분의 1이다, 그죠? 파이 곱하기 직경은 120mm죠.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하면 125.66mm가 급정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네, 11번 문제입니다. 별표 2개짜리 문제입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진단받아 개선 계획 작성한다. 그죠? 암기법 볼게요. 평균의 2배 이상. 직업성 질병 2명 이상,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일 때는 3명 이상이었죠. 진단받아 개선. 중대재해 발생하면 진단받아 개선한다 했다, 그죠? 평균의 2배 이상 진단받아 개선. 그러니까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2배 이상인 경우, 이렇게 조금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직업성 질병 2명 이상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일 때는 3명 이상이다, 그죠? 발생한 사업장이고요. 중대재해 발생하면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예. 근데 중대재해인데 누가 잘못해서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앞부분 가급적 적어주면 좋습니다.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이렇게 3가지, 그죠? 그 밖에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인데요. 이렇게 긴 거는 실기는 좀 제외하고 위에 3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그죠? 올해부터 24년부터 변경된 출제 기준에 실기에는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문제는 내용이 실기 출제 기준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두 해 정도는 공단이 어떻게 출제하는가 기출 문제 정도만 한번 봐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실 때 인간공학이나 시스템 안전공학은 마지막으로 보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출제 기준에 빠져 있다 보니까요. 다른 과목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최근 기출된 문제 정도만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시스템 안전 문제입니다. 특정한 장치의 이상 또는 운전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를 정량적, 귀납적으로 평가 분석하는 기법의 명칭. 이렇게 사건이나 사고를 분석한다, 그죠? 바로 사건수 분석 ETA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인간공학 문제입니다. 이제 중요도 좀 낮아졌죠. 어떤 기계가 1시간 가동했을 때 고장 발생 확률이 0.0004입니다. 1000시간 가동할 때 기계의 신뢰도를 구하라 라고 하고 퍼센트로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신뢰도의 공식은 두 개 있다, 그죠? 신뢰도 R은 2의 마이너스 평균 고장 시간분의 앞으로 사용할 시간 또는 2의 마이너스 고장률 곱하기 앞으로 사용할 시간이다, 그죠? 근데 현재는 고장률이 주어졌고 사용할 시간 주어졌으니까 두 번째 식에 대입합니다. 2의 마이너스 고장률이 0.00049고요. 사용할 시간이 1시간이다 라고 했다, 그죠? 아니네요. 1시간 가동했을 때 고장률이고 앞으로 1000시간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0을 해줘야죠, 그죠? 1000인데 100이 1000 맞게 됐네요. 계산하니까 0.6703이 나왔고요. 퍼센트로 나타내시오 해서 곱하기 100을 했습니다. 답은 67.03%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 2회 기출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구내 운반차의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 다시 말하면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게차 하고요. 화물 운반차, 구내 운반차 이렇게 차라고 붙은 건 지게차 기준이었죠. 지게차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 여기였죠. 그죠? 포크 부위, 하역 장치 및 유압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자, 이제 포크에 짐을 싣고 올리고 내리고 되었다면 시동 걸고 제어하는 장치, 그죠? 제동 장치, 조종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제는 달려가려면 바퀴다 그랬죠? 바퀴의 이상 유무까지는 3개 동일했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째, 달려가면서 사고가 없으려면 앞에 전조등, 뒤에 후미등, 어느 방향으로 간다, 방향 지시기 및 여기까지는 동일한데요. 구내 운반차는 경보장치가 아니라 뭐였죠?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그죠? 그래서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기,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구내 운반차는 기름을 주유하러 가는 게 아니라 충전식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충전 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 상태 이상 유무까지 5가지였습니다. 자, 2번 넘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실시해야 하는 특별교육 중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 위험 작업의 특별교육 내용을 4가지 적으시오. 그죠? 자, 이거 잘 안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재 위험 작업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대부분 특별교육은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작업 방법 순서하고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 들어간다 했는데요. 지금은 화재 위험 작업이니까 화재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이게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화재 위험 작업에 따른 여기서부터 그죠?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 조치. 인근에 인화성 액체, 기름이 있다면 방호 조치하라. 그죠?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 조치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화재 위험 작업으로 인한 불꽃이나 불티가 주변에 날리면 화재 나죠.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인화성 액체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화재 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 교육 등 비상 조치에 관한 사항. 또는 한 가지 더 넣자면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 보관,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자, 한 네 가지 조금 기억하기 쉬운 게요. 일단은 화재 위험 작업이니까 작업 준비,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 조치에 관한 사항.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에 관한 사항.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제1 문제 별표 3개입니다. 도수율이 4인 사업장에서 연간 5건의 재해로 인하여 380일의 요양근로 손실일수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장의 강도율을 계산하라. 일단 우리가 강도율의 공식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제 밑에는 영근로시간수로 전부 다 통일하겠습니다. 영근로시간수분의 위에는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다. 그죠? 이게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영근로시간수를 계산하려니까요. 지금 도수율이 4이고 조건만 줬지 영근로 시간수가 구할 수가 없죠. 몇 명이며 며칠 일한다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중에 도수율이 4이다를 이용해서 영근로 시간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도수율은 영근로 시간수분의 제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 10의 6승은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1분위 하면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아요. 도수율 곱하기 영근로 시간수는 제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근로 시간수는 그죠? 곱해졌는 도수율을 나눠주면 되겠죠. 도수율분의 제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더 안 올라가네요.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도수율이 4이고 제 건수는 5건이다 했죠. 10의 6승을 계산하니까 125만 시간이 영근로 시간수가 계산되었죠. 그래서 아까 강도율의 공식에 이제 영근로 시간수는 125만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손실일수가 요양근로손실일수 380일이죠.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하니까 0.30이 나왔죠. 도수율은 단위가 없죠. 그죠?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안전보건 표지니까 별표 3개입니다. 그림에 적합한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적으라. 그죠? 안에 점화원이죠. 아니죠. 산화성 물질을 뜻하는 산소 원소 기호 O가 있고 불이 붙었죠. 산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그 다음 번개다. 그죠? 이렇게 그리시오 대비해서 방향도 보시기 바랍니다. 고압 전기 경고지요. 자, 그 다음에 성냥불은 화기 금지. 온도계가 위로 올라가는 거 고온 경고가 되겠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를 5가지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설비 암기법 있었죠. 그죠? 적으시오 할 때를 대비해서는 전부 다 암기 안 해도 되죠. 공작 기계로 철판 잘라서 연사기, 연마기로 갈고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 만들자. 요것만 기억해도
적는 거는 나와요. 그죠? 그래서 공작기계로 할 때 공작기계에 해당되죠. 선반 드릴, 평삭, 형삭기, 밀링만 해당되는데요. 세부 항목을 포함해서 적으시오 하면은 괄호 내용까지 적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공작기계에 적으시면 됩니다. 공작기계로 철판을 잘라서 자른 면을 다듬어 준다, 그죠? 연삭기, 연마기로 갈아서 그랬죠. 연삭기 및 연마기인데요. 휴대형은 제외합니다. 뭐를 만든다? 인기 있는 그랬다, 그죠? 인이 인색이죠. 인기 있는 할 때 인색이고, 산업용 로봇 만들자. 산업용 로봇만 해도 하나, 둘, 셋, 네 가지 되네요. 5가지 적어라 했으니까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전체 암기법 다시 한번 볼게요. 공작기계로 철판 잘라서 연삭기, 연마기로 갈고,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 나무 자르고,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하여, 혼합기로 혼합해서, 컨베이어로 운반해서, 자동차 리프트에 올려놓고,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 만들자 했거든요. 그래서 연삭기, 연마기로 갈았다, 그죠? 그 다음에 나무를 잘라야 되니까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둥근 톱, 대패, 루타, 띠톱, 못대기 기계만 해당합니다. 나무를 잘랐고요.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한다, 그죠? 식품 가공용 기계인데 파쇄, 절단, 혼합, 제명기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들어갔죠. 자, 이렇게 이제 혼합기로 혼합해야 된다, 그죠? 혼합기 들어가고요. 이제 컨베이어로 운반해야 하니까 컨베이어. 자동차 리프트에 올려놓고 그랬죠?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까지가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설비가 되겠습니다. 대략 5가지 정도, 그죠? 암기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별표 2개짜리 문제입니다. 정전 작업 시에 전로 차단 절차입니다. 정전 작업 전의 조치 사항인데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적합한 내용을 채우시오라고 했고 1과 2의 순서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도면이나 배선도 등으로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전원을 확인했다면 정전 작업해야 되니까 두 번째 뭐 해야 합니까? 전원을 차단하고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하자. 되었다, 그죠? 전원 차단했다면 차단기나 단로기 등에 뭐를 부착해야 되죠? 잠금 장치, 잠그고 뭐를 부착합니까? 꼬리표를 부착하자. 그죠? 그래서 잠금 장치 및 꼬리표 부착합니다. 자, 이렇게 잠그고 꼬리표 부착했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남아있는 전기를 흘려보내자 그랬죠?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뭐를 완전히 방전하라? 잔류 전하를 완전히 방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잔류전화 완전히 방전했다면 반드시 충전되었는지 확인하라 그랬죠? 이때 뭐를 씁니까? 검정기죠, 그죠? 검정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 검정기 확인하니까 현재 전기는 없다, 그죠? 잘못되어 들어올 때 오통전이죠.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 접촉, 유도 또는 예비 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뭐로 접지해야 되죠? 그죠?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하여 단락 접지한다.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한다가 되겠습니다. 작업형까지도 잘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 같으면 별표 2개 붙여야 되는데요. 인간공학적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과오의 분류 중에서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 또는 심리적인 분류, 스와인의 분류다라고도 했죠.
4가지를 적으시오. 독립적인 행동이다, 그죠? 행동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죠. 누설 오류, 생략 오류, 부작위 오류 해도 되고요. 영어로 오미션 에러 적어도 됩니다. 생략해서 사고가 났는 거, 그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 하긴 했는데 잘못했죠. 자기 오류 또는 커미션 에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지연, 시간 오류 또는 타임 에러죠. 네 번째는 순서의 잘못이다, 그죠? 순서 오류 또는 시퀀스 에러가 되고요. 다섯 번째는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했죠. 불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다 그랬죠? 과잉 행동 오류 또는 extraneous 에러가 되겠습니다. 생략 오류 또는 누설 오류, 시간 오류, 자기 오류, 순서 오류, 과잉 행동 오류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제외합니다.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하고요. 곤도라, 이렇게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한다. 그죠?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몇 년마다? 2년마다입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얼마마다, 건설 현장은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 작업 때는 신규 등록 이후 역시나 3년 이내 최초 검사,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검사 실시합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 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역시나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받습니다. 그러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몇 년? 4년마다 검사를 실시한다. 그죠? 다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네. 9번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항타기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항타기 항발기를 조립했다면 본체에서부터 연결이 바른가 보자라고 했다, 그죠? 본체 연결부의 풀림이나 손상의 유무, 그죠? 제가 항타기 항발기는 항상 그릴 때 이렇게 본체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똑바른가 봤고 드럼이 있고 이렇게 풀려 나온다, 그죠? 그래서 본체부터 튼튼한가 봤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버팀을 똑바르게 했는가 보자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버팀 방법,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권상기를 설치할 때 중심에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권상기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는 와이로프가 드럼이 있고 도르래가 있고 와이로프 풀려 나오죠. 와이로프, 드럼, 도르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이제 스탑 시키는 기능이라 그랬죠. 권상장치, 브레이크,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 중에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에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죠. 계획을 개선하니까 조금 길게 걸려서 60일, 2달이다 그랬죠, 그죠?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 심사합니까? 보름이죠, 그죠?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작성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개선계획서 접수한 경우에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사업주에게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이거 틀리셨다면 파란색 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0번까지 했고 11번 넘어갑니다. 별표 3개죠. 방폭구조의 기호를 적어보십시오 했습니다. 내합은 D인데요. 또는 EX를 붙여도 됩니다. EX라는 건 방폭구조를 뜻하는 겁니다. 유입은 O 또는 EXO, 안전증은 E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나머지 방폭구조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프레스에 수인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 4가지를 적으시오. 틀리신 분들은 앞에서 기출에 있었죠?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손목 밴드 재료는 수인식은 줄로 연결해서 이게 손이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작업자의 손을 줄로 연결해야 됐죠. 그래서 줄을 끼는 손목 밴드는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어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손목 밴드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으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손목 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그 다음에 끈입니다. 스윙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스윙끈은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줄여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한 4가지, 그죠? 손목 밴드의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으로 한다. 손목 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스윙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 스윙끈은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스윙끈의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13번 별표 2개짜리입니다. 가설 통로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가설 통로는 경관 구조로 하고요. 경사는 몇 도 이하? 30도 이하죠.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괄호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부분이 나왔죠. 요거 그죠? 틀리기 쉽겠네요.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는데요.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했을 때는 30도 이하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그래서 2m 미만의 가설 통로입니다. 경사가 30도의 절반이었죠.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합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뭐를 설치했습니까? 네,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회 문제 보겠습니다. 2023년 3회 기출 문제입니다. 네, 교류학교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 그죠? 첫 번째는요,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금속이기 때문에 감전이 잘 된다, 그죠? 그래서 조금 줄여서 기억하겠습니다.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서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이중으로 추락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세 번째는 물, 땀 등으로 수변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이렇게 3가지 줄여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인간공학 문제, 그죠? 이제 마지막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각장치와 시각장치 중에서 시각장치를 사용한 정보 전달이 유리한 경우 3가지. 어떨 때 시각을 쓰는 게 좋은가다, 그죠?
첫 번째, 전원이 길고 복잡할 때. 두 번째, 재참조되고. 세 번째, 공간적인 위치를 다룬다. 네 번째,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고. 다섯 번째,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에 시각을 쓰죠. 전원이 길고 복잡할 때, 재참조된다. 공간적인 위치를 다룬다.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 또는 청각계통이 과부할 때, 주위가 너무 시끄러울 때도 시각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파란색 별표하도록 할게요. 잘 안 나왔죠? 사업주가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는 장소 두 곳입니다. 가스 폭발 위험 장소나 분진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해서 관리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했다, 그죠? 첫 번째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가스는 가스죠. 인화성 액체의 증기는 유증기죠. 인화성 액체 대부분 기름이죠. 이렇게 인화성 액체 증기나 인화성 가스를 제조, 취급, 사용하는 장소. 그죠? 가스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화성 고체를 제조, 사용하는 장소. 가스 폭발이나 분진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해서 관리해야 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하시고 다시 보시고요.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의 종류 3가지와 심사기간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심사의 종류 뭐 있었죠? 예비심사, 그죠? 기간은요, 7일이었죠. 예비 7, 이렇게 외웠죠. 그 다음에 서면심사 있었다, 그죠? 개별 서면 15라고 외웠는데요. 서면심사는 15일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제조했을 때 30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 있었죠. 기생 형식 이렇게 외웠죠, 그죠? 30일이었죠.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는 30일인데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그 다음에 제품 심사 있다, 그죠? 개별 제품 심사는 15일, 형식별 제품 심사 30일이었죠. 방호장치하고 보호구는 60일입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7일, 예비 7, 개별 서면 15 그랬죠, 그죠? 개별 제품 심사 15일, 서면 심사 15일. 기생 형식 30 그랬죠, 그죠?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도 30일, 형식별 제품 심사도 30일. 하지만 방호장치 보호구는 60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비나 눈, 그 밖에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한 후에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을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비계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할 항목이다, 그죠? 자, 우리가 비계 사이에 첫 번째 비계부터 튼튼하게 연결을 해야 합니다. 하고 나면 이 사이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요. 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서 여기서 이제 발판에서 사람이 작업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비계부터 튼튼한가 봤고, 그 다음에 비계의 발판이 잘 부착되어 있나 봤고, 안전난간이죠. 손잡이가 탈락되지 않았나 봤고, 전체 비계 기둥이 치마나 변형이나 흔들리지 않았나 봤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비계입니다. 비계 연결부, 접속부의 풀림 상태. 비계를 연결하거나 접속한 부분이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두 번째는 연결할 때 사용한 연결 재료, 연결 철물의 손상이나 부식 상태. 줄여서 연결 재료, 연결 철물의 손상 상태. 이렇게 비계를 봤죠. 그 다음에 발판이다, 그죠?
발판 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 또는 걸림 상태, 그죠? 이렇게 발판 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 발판 재료가 손상이 없고 부착이 똑바른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잡이 탈락 여부. 손잡이가 탈락되지 않았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기둥에 치마, 변형, 변이, 흔들림 상태. 비계 기둥이 치마나 변형이나 변이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가?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흔들림 상태. 하나 더 넣자면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에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6번 이제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볍게 보고 지나갈게요. 해당되는 FTA 논리기호 명칭을 적어보시오. 마름모는 생략사상이죠. 자, 요거 억제 게이트다, 그죠? 조건을 주는 억제 게이트. 동그라미는 기본사상. 예상되는 원인이죠. 통상사상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압력용기 등의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 별표 2개짜리였죠.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는 건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을 때. 두 번째는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세 번째는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아니할 우려 있을 때. 이렇게 3가지, 그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 급성 독성 물질 누출로 주위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 있을 때 3가지가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항타기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로프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로프의 안전계수가 괄호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얼마였죠? 5 이상, 그죠? 그 다음에 권상용 와이로프는 출 또는 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 말뚝을 빼어내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는 적어도 몇 회 이상 감겨 있어야 됩니까? 2회 그랬죠, 그죠?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여야 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심리 쪽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간의 적응 기제 종류를 적으시오. 자신의 결함과 무능에 의하여 생긴 열등감이나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장점 같은 것으로 결함을 보충한다. 그죠? 이거 뭐죠? 내가 이런 건 아주 열등감이 있지만 다른 걸로 이걸 보충하려고 하는 건 보상이 되겠죠. 자기의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남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제다. 내가 실패했거나 약점이 있는데 이게 남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나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합리화가 되겠습니다. 3번, 억압당한 욕구를 다른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한다. 억압당한 욕구인데요. 다른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해서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죠?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원래는 억압당해서 못하는 건데 다른 가치 있는 것으로 실현하게 하는 거. 요거는 승화가 되겠습니다. 자, 자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투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가겠습니다. 계단 설치 기준, 그죠? 별표 2개짜리입니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 매 제곱미터당 괄호 킬로그램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강도 얼마? 그죠?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고요. 안전율은 얼마 이상? 4 이상으로 합니다.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1m 이상으로 합니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얼마 이상,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참고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별표 3개짜리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설비를 설치 이전 그 주요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기계기구나 설비의 종류를 5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기계기구 설비는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는 게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금속이나 그 밖에 광물의 용해로 해당되었고요. 두 번째 화학설비, 세 번째 건조설비, 네 번째 가스 집합 용접 장치. 보통 이렇게 4가지 나오는데 5가지 적으라 그랬거든요. 근로자 건강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여기부터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물질의 밀폐, 환기, 배기를 위한 설비까지 5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휴율 문제 별표 3개짜리입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 400명, 하루 8시간, 연간 300일 작업을 하던 중에 5건의 재해가 발생해서 사망이 1명, 식급이 4명이 발생했습니다. 작업장의 강도율과 도수율을 구하라. 연간 1인당 50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다. 라고 나왔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도수율 공식부터 생각하겠습니다. 도수율은 0 근로시간수분의 제 건수죠. 곱하기 10의 6승이다. 그죠? 자, 0 근로시간수 계산합니다. 400명 곱하기 하루에 8시간 곱하기 1년 300일. 요거는 초과 근무를 안 했는 정상 근로시간이죠. 여기에 초과 근무했다는 건 더 일을 했는 거니까 더해줍니다. 1인당 50시간이니까요. 전체는 400명 곱하기 50시간 하면 되겠습니다. 분의, 재해가 몇 건 났는가 하면은, 5건의 재해가 났다라고 했고요. 곱하기 10의 6승 하면 5.1이 나왔다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적기 위하여 5.10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도율의 공식입니다. 이제 밑에는 0 근로시간수로 통일하겠습니다. 위에는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가 되고요. 곱하기 1000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0 근로시간수는 400명 곱하기 8시간 곱하기 300일에 1인당 50시간, 그죠? 초과 근무했으니까요. 400명 곱하기 50시간 더해줍니다. 분의 사망이 1명이니까 7,500이 있고요. 플러스 C급이 4명이죠. C급이 600일이니까요. 네. C급 600 곱하기 4명.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10.1이 나왔다면 역시나 10 붙여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고요. 제휴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자, 13번 방독 마스크 정화통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적어라. 그죠? 자, 첫 번째는요, 사용상해 주의사항. 그죠? 이렇게 얼마부터 어떻게 산소 농도 18% 미만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사용상해 주의사항. 두 번째는 사용시간을 기록하는 카드라 그랬죠? 사용시간 기록 카드.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색. 그죠? 암녹, 암모니아용은 녹색이다. 이런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파과 곡선도 성능이 언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파과된다를 나타내는 곡선이죠. 그래서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시간 기록 카드,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색, 파과 곡선도 중에서 2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회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요, 항상
별표 2개와 3개만 충실히 공부해도 합격만큼의 점수는 나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기출만 달달달 공부하신 분들이 1년 3회 중에 한 번 정도의 시험은 기출만으로 부족합니다. 항상 그래요. 시험이 어려웠다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출 충분히 공부하시고 핸드북으로 암기하실 때는 기출 밑에 있는 참고까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공부하시려면 예상 문제 별표 2개와 3개 위주 공부하시면 좋고요. 필기책의 핸드북 실기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암기하신다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다시 확인하시고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